네, 국토교통부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정체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5만 5천 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수도권 신규 택지 공공주택 5만 5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3만 호, 그리고 신규 택지 2만 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으로 5천 호를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네. 일단 수도권 3기 신도시만 놓고 봤을 때 3만 호를 추가로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개발 밀도를 높이겠다,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읽혀지는데 네네. 현재 지금 여력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용적률을 올리면 뭐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상기 예. 신도시가 굉장히 쾌적성을 높이고 공원을 많이 짓는 그런 신도시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 상기 신도시가 총 5개가 있거든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 있는데 5개 지구를 다 합쳐도 한 15만 호 정도 됩니다. 우리 1기 신도시 분당이 10만 호 정도 되거든요. 9만 7천 호 정도니까 지금 용적률을 그렇게 높게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좀 쾌적한 환경을 살짝 좀 양보를 하게 되면서 아파트를 더 짓고 예. 건축비도 좀 낮추겠다. 처음 목적했던 좋은 환경의 그런 신도시를 살짝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그러니까 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주택 물량은 늘리고 공급 속도는 높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공급 속도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지금 대기 중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거의 지금 40만 호가 넘어간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 착공 물량의 속도를 끌어올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공공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용적률을 올려서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예. 민간은 용적률을 올려서 공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이게 전매 제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매 제한이 더 풀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 아니고요. 공공 택지에 대해서 전매 제한을 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요. PF 대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쥐고 있는 거죠. 공급을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쥐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땅을 자금 여력이 되는 다른 건설사한테 쉽게 팔 수 있도록 해서 결국 능력이 되는 건설사들이 안 되는 땅을 받아서 빨리빨리 지어라 이런 의미로 보여지고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데 한 인허가를 받고 착공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좀 하게 된다. 착공을 좀 빨리 하게 되고 인허가도 좀 빨리 받으면 우리 인센티브를 줄게. 나중에 공공택지를 분양받을 때 점수를 좀 높여줄게 라고 해서 유도를 하겠다. 기다리지 말고 조금 사업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말고 빨리 좀 아파트를 짓게 해라라는 의미고요. 예. 최근에 공사비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건축 자재비도 오르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공사비 증액을 올려주겠다. 기준을 좀 마련해서 건설사들이 손해보지 않고 돈 좀 벌 수 있게 공사비를 올려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연립,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그러니까 비아파트 건설 자금을 지원을 하고 또 네네.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요. 네네. 그러니까 비아파트라면은 아무래도 좀 단기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또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아파트들은 이제 전용 25평, 전용 59 정도의 그런 아파트를 원하는데 예. 정부는 아파트는 우리 타선 기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준비를 해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시간까지는 기다리지 못하겠다. 빨리 공급을 하려면 우리 대체제라고 하죠. 아파트의 대체제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를 좀 많이 공급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이라고 있거든요. 예. 한 세대당 0.6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공급할 때는 0.4대로 낮춰주겠다. 건축비도 지원해주겠다. 결국에는 건축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보다 많이 1인용 주택을 지어서 지금 부족한 공급 물량을 좀 채워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공급을 위해서 비아파트 물량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네네.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대책에 뭐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민간 건설사 자금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뭐 대출 보증 확대, 뭐 중도금 대출 지원 등 여러 가지 뭐 각종 금융 지원안이 담겼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급과 관련한 금융 문제를 좀 풀어주겠다라는 건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은 좋지 않고 또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건설사들한테 규제 풀어줄 테니까 집을 좀 더 지어라라고 했을 때 과연 착공에 나설 건설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합니다. 수요를 풀어주게 되면 또 집값이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 과열은 막아야겠고 또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서 3년에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그런 논리가 지금 먹혀들고 있습니다. 입주 예. 물량이 줄어들면 3년, 5년 후에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야 된다라는 논리 때문에 굉장히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 불안 심리를 좀 잠재워 주려면, 안정시키려면 민간 수요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지 않고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예. 최근 건설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PF 대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국토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귀담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PF 금리가 일단 높고요. PF 대출 받은 분들도 연장이 잘 안 됩니다. 은행권에서도 위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PF 대출이 안 돼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예. 아무리 공급을 늘려줘도 수요가 그걸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미분양으로 연결이 되고요. PF 대출 부실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환경이 좋아진 거는 맞습니다. 뭐 규제도 좀 풀리고요. 전매 제한도 풀리고 PF 대출도 풀려주는데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급을 해야 될까? 시장 환경이 좋아지고 사업성이 좋아지고 수요자들이 늘어나면 사실 하지 말라고 해도 공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인센티브 가지고 나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공급에 빨리 나설 건설사들은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원희룡 장관이 이번 방안과 관련해서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은 이번에 아예 검토 대상에서 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장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인위적인 수요 분양 정책은 배제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네네. 어떻습니까?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자칫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 대책들은 빠졌습니다. 예.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대책이 발표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잘 공감이 되지 않는다. 이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일까? PF 대출이나 건축 규제나 뭐 그리고 뭐 5만 호, 12만 원을 늘려주겠다라고 하는데 270만 호도 느낌이 오지 않고 12만 호도 사실 와닿지는 않는다. 예. 그래서 언제 아파트가 나오느냐. 다수의 수요자들은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걸 원하거든요. 어느 지구에 언제 얼마의 분양가가 나온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았는데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있지 않고요. 대책 같은 경우는 심리 효과와 실질 효과가 중요한데 이거는 5년 후에 나오는 입주 물량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5년 후는 잘 모르겠고요. 다수의 시장의 수요자들은 심리적으로도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 수요자들이 대책이 아니라 공급자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예. 공감을 얻는 데 좀 실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좀 다급하게 공급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수도권 집값이 전 고점 대비 한 70에서 80% 수준까지 좀 회복을 했고 네네. 그리고 사실 인허가 뭐 착공이 급감을 하면서 수요자들 사이에서 지금 뭐 좀 공급 우려가 좀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맞습니다. 좀 서둘러서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공급 활성화 대책이 지금 이 시기에 맞는 대책이냐,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정부가 너무 빨리 좀 조급한 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시장 상황을 보면 1월보다 분명히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청약 시장인데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지금 집을 사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고요. 건축비, 인건비가 오르니까 지금 분양가가 가장 저렴해. 이런 두 가지 논리가 먹혀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고분양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들은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과열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 내년 예. 4월 총선이 있는데 과열 단계로 넘어가면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연결고리를 좀 차단을 해야 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보니까
불안 심리를 좀 안정시켜야 되는데 예. 다수의 시청자들도 그렇고요. 다수의 수요자들은 아니 이게 뭐지? PF 대출은 난 잘 모르는데 주택 공급 12만 호 언제 공급된다는 거지? 잘 모르겠어라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예. 대책 내용 하나하나는 괜찮습니다. 하나하나는 괜찮은데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의 목표 달성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 인천, 계양이 올해 말에 첫 착공에 들어가고 다른 지역도 빨라야 내년 7월 이후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 포함된 추가 물량 공급들 당연히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앞서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도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제때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늦어지겠죠. 저는 계획이 나오고요. 빨리 네. 공급되는 거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이제 빨리 단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지금 착공이 들어가도 2, 3년 후에 입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아무리 빨라야 2026년에 입주하고요. 대부분 2027년에서 2030년 정도 돼야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당장, 지금 집값, 지금 심리에 영향을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 우리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금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주택 보급률이나 1000명당 주택 수나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서울만 예.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이 입주 물량 부족 논리가 나중에 수요가 침체가 된다든지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됐을 때 오히려 2027년에서 2030년 사이 공급 과잉 우려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 흐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좀 시장의 자정작용에 조금 맡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이 빠져 있다라는 점도 좀 눈에 띄는데 사실 정말 실수요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선호하는 게 서울에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이번 대책으로 과연 공급 불안이 해소될까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 이 미스매치를 과연 해소를 해줄 수 있겠느냐, 뭐 저희가 계속해서 좀 이번 대책의 좀 한계점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라고 보시는지요? 결국에는 서울이 문제거든요.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절대적인 부족 지역이고요. 서울 외 지역들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도 인천도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이런 수도권 지역들은 공급 과잉 우려가 있고요.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하려면 아쉽게도 서울은 빈 택지가 없습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새 아파트로 만들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인데 재건축 재개발을 잘못 풀면 또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공급을 늘리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일관성 있게 공급을 늘려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수요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에는 또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의 주택을 늘리려면 또 미분양 문제도 해소해도 또 그런 대책들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 너무 단기간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문제가 뭔지 수요와 공급 밸런싱을 잘 생각을 해서 좀 차분하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